이번 강의에서는 7의 4절 차원 해석과 관련된 여러가지 유용한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의 1을 보면 앞에서 항력을 나타내는 관계식 7의 10에서 반복배수 µdv를 선택해서 무차원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v와 d와 r호를 선택했죠. 지금은 뮤와 d와 v로 선택해서 무차원수를 구해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에가 똑같이 뭐 이런 차원은 다 이렇게 적어야죠. 다 적고 그러면은 기본 차원이 지금은 v, d, 뮤로 하라고 했으니까 q, 파이1은 이렇게 되겠죠. 파이1은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할까요? 뮤, d, v에 a1, b1, c1에 L 이런 식으로 해서 뮤의 차원 이렇게 하면 A, B, C를 구하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파이1은 어떻게 구하는 과정 책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파이1을 구해보면은 파이1은 구분하기 위해서 파이4라 했나요? 파이4를 해보면은 파이4는 앞에서만 구분하기 위해서 파이4는 D분의 L 이건 뭐 똑같네요. D분의 L 그 다음에 파이5는 역시 뮤의 A2, B의 B2, V의 C2, 그 다음에 로가 되겠죠. 로 이렇게 해보면은 파이 5는 역시 구해보면은 이렇게 구해지고요. 파이 6는 뮤의 A3, D의 B3, V의 C3, FD 차원 앞에와 똑같이 해보면 파이 6는 UVD분의 FD 이렇게 됩니다. UVD분의 FD 즉 반복 변수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무차원수 변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4번 이렇게 하면은 phi 6는 펑션 phi 5와 phi 6의 함수 또는 차원 있는 대로 그대로 UVD분의 FD는 펑션 D분의 L U분의 로VD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정리한 것이고요. 자, 기본 그룹을 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무차원 변수는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원 해석 자체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에는 할 수 없죠. 이렇게 반복 변수를 로VD로 선택 앞에 했죠. 그 칠의 14를 보면은 이렇게 구했는데 반해서 지금은 이렇게 구해졌죠. 파이 1, 2 다르죠. 그래서 차원 해석 자체가 어느 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 얘기는 그 차원 해석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험 데이터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실험을 해서 결과를 얻어보면 이것을 잘 선택하면 그래도 규칙이 어떻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잘못 선택하면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기본 예를 들어 D를 길이 차원 L 어느 걸 선택하냐에 따라 지금 로나 뮤 같은 경우 질량을 포함할 때 이걸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그렇지만 차원 해석 자체는 뭐 이렇게 간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경험상 우리가 유체과학에 대한 경험이 좀 더 있다면 아마도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추가적인 설명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원 해석과 관련된 유용한 제가 조금 이 차원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아주 상세하게 추가적인 설명 부분을 6, 7가지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책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하진 않지만 제일 첫 번째 먼저 반복 변수를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종속 변수는 반복 변수로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은
fd가 뭐의 함수가 될 것인가? d, vd, l, 이런 거 있을 때, 뮤,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이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떤 함수인가를 보는 것인데, 따라서 이거 자체가 기본 반복 변수로 fd가 자주 이쪽에서 나오는 것으로서는 하지 않죠. 이거 자체가 파이, 앞에서 보면 파이 3 또는 파이 6 이렇게 이쪽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 이것이 우리가 주된 목적 fd가 이것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할 때 요거는 종속 변수로 선택하지 않는, 반복 변수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이거는 이미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반복 변수를 선택할 때 유동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까 이미 또 이것도 얘기했죠. 이와 같은 원통 있을 때 길이가 두 개가 나오죠. 길이를 포함하는 것이 L과 즉 D 또는 원관 내에서의 유동의 문제를 할 때, 자, 이럴 때는 유동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 이 D가 되겠습니다. 원관 안에 길이가 아무리 길어봐야 길이가 유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유동의 형태. 마찬가지 외부 유동, 이것을 이쪽에서 본다면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유체가. 이런 특성은 이 D에 따라 달라지지, 이쪽 길이, 이거에 따라, 물론 이 길이가 아주 짧으면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길이가 어느 정도 좀 더 길면은, 이 길이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 모양이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D. 그리고 질량을 포함할 때, 뮤도 있고, 로도 있고, 이런 거죠.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대개 일반적인 경우는 밀도가 질량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보기가 쉽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거는 역시 유체역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떡볶이 하듯이 이렇게 톡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생각을 좀 해서, 로, D, V, 이런 걸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탁, 이제 눈에 떠이죠. 이제 이렇게 유동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직관에 의하여 무차함수를 구할 수 있다. 아까 전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fd가 로, v, d, l, 뮤 이런 건데, 우리가 m, l, t를 m을 대표하는 로, 길이를 대표하는 거 d, v를 했는데, 여러 우리가 파이 1을 구할 때 L 이렇게 됐죠. 이 L이 길이 차원이죠. 그런데 여기 길이를 포함하는 게 하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문제 이렇게 일일이 A, B 구하지 않더라도 요거 두 개에서 바로 나옵니다. D분의 L이 중요한 무차함수가 되겠죠. L은 무차원 하는 데는 D분의 L입니다. 구해봐도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D분의 L 길이 나누기 그 형상.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유체역학 문제는 우리가 쉽게 요 직경 D분의 L. 또 이런 문제는 더 쉽죠. 이게 A분의 B. A분의 B에 따라 달라지겠죠. 형상 B가 되겠죠. 이제 유동의 특성이. 그래서 구해봐도 되고, 직관적으로 딱 그냥 A분의 B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직관에 의해서 무차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또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여기 또 나온 문제네요. 차원 해석만으로는 가장 적절한 무차함수를 알아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절한 잘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좋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우리 앞에서 우리가 파이 1, 파이 2, 파이 3 로 v, d를 선택해서 파이 1, 파이 2를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뮤, l, v인가요?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실험을 해봅니다.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잘 선택하면 어떤 규칙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잘 선택하지 못하면 이 규칙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처음부터 나는 길을 이쪽으로 선택해서 실험을 해갖고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내면 안 좋고, 그러면 요걸 다른 방법을 해서 또 이런 무차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나타내보고, 이쪽이 더 좋다 이런 것을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요런 실험 결과입니다. 이건 실험했을 한 후에 할 수 있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면 요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무차원수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때는 제일 첫 번째는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걸로 반복 변수를 사용해서 구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실험에 얻은 것을 이용해서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또 이쪽으로 비교해서 다른 무차원 군을 구해서 그쪽이 나은지 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별 도리가 없게 되겠습니다. 첫째, 차원 해석에서 구한 무차원수를 적당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이미 유체각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차원 변수를 무차원 형태로 사용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기 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거는 y fx라는 함수를 그 중에 제일 간단한 y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은 y와 xy 함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수를 치환합니다. x x분의 1로 치환했다면 이것은 y는 fx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y는 fx니까 x제곱이 되겠네요. 네. y와 x의 관계는 y x제곱입니다. 따라서 함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y와 x 이렇게 그래프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x가 y와 x가 파이1과 파이2라고 해봅시다. 파이1과 파이2라고 무차원 관계 xy 이런 좌표 말고 파이1과 파이2 사이에 이런 그래프로 실험해서 나타내봤더만 이런 관계로 나타낼 수도 있고, 차원 해석에서 이렇게 나왔다 쳤을 때 파이1은 f 파이2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예를 가지고 파이2분의 1 파이2가 무차원이죠. 그럼 파이2분의 1 역수도 무차원이죠. 이걸 갖다가 파이3라고 한다면 또 파이3와 파이1과 파이3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났다. 여기 조금 더 물리적으로 보기가 좋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차원 해석에서 자체에는 파이1 아까 전에 예를 들면 파이2 파이2가 이런 게 나왔을 겁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뮤 나누기 로브이드 이것을 구했겠죠. 파이2. 그런데 이렇게 구해준 거 대신에 나는 이거 대신에 파이2를 뮤분의 로브이드로 하겠다. 무차원이죠. 그럼 그래프를 나는 이렇게 안 나타내고 이쪽으로 나타내겠다. 이거와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건 적당히 변형해도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한 무차원수가 어떤 무차원수가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다 칩시다. 로브의 d분의 뮤를 얻었다면 나는 굳이 이 함수 관계를 파이1을 이쪽 좌표를 로브의 d분의 꼭 뮤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지. 뮤분의 로브의 d 관계를 해도 되고, 또는 이거에 제곱으로 해도 되고 루트로 해도 되고 다 무차원이죠. 그런 사이에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또는 뭐 2분의 1을 곱해도 됩니다. 2분의 로브의 d분의 뮤 이쪽 좌표를 파이3를 이쪽을 뮤분의 로브의 d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원에서 무차원 변수를 무차원수를 구했다면 무차원인 유지하는 한에서 적절히 변형해도 된다. 곱해도 되고 뭐 역수를 취해도 되고 뭐 제곱을 해도 되고 등등,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데 자 여기서 또 얘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로브의 d분의 뮤라는 무차원수가 나왔는데 우리 유체각에서는 이미 뮤분의 로브의 d라는 레이놀즈 넘버라는 아주 중요한 무차원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원에서는 이렇게 나왔더라도 실제로는 뮤분의 로브의 d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레이놀즈 넘버. 그래가지고 그렇게 적절한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섯째가 맞나요? 차원 해석에 구한 무차원수를 똑같은 반복이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했네요. 취소. 앞에서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생긴 거네요. 요거 이꼴 d분의 1 요런 무차원수 파이2, 파이3 나왔는데 꼭
이렇게 데이터를 나타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역수, 미분의 로브이디, 미분의 로브이디. 이렇게 레이놀즈 넘버를 사용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는 FD 대신에 2분의 1 로브이 제곱 DL.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2분의 1 로브이 제곱이 델타 P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델타 P와 동급입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생각해보면 DL. 근데 자 D의 제곱으로 구했지만 여기 DL을 곱해도 되겠죠. DL. 그리고 여기 L분의 D 곱하면 되겠죠. 즉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차원일 때는 우리가 이런 무차원을 구해줬는데 이거 대신에 DL을 써도 된다 이거죠. 그럼 요거랑 완전히 같은 식이죠. 같은 식인데 같은 식이죠. 근데 요거 자체를 포함하면은 요게 F5 이렇게 함수가 되겠죠. 여기가 삼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차원 해석 자체에서는 요런 이게 기본이네. 제일 위에 요거를 차원 해석 자체가 에서 구한 무차원수가 이렇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이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란 얘기를 합니다. 적절히 변형해서 제일 좋은 무차원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여기서 진짜로 가장 좋은 이게 제일 좋습니다. 좋다기보다는 데이터가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또 면적입니다. A는 면적, A는 DL이죠. 이런 식으로 7에 16식처럼 나타낼 수도 있고 14, 15, 16 이런 식 어느 식이든지 나타낼 수가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요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네요. 면적을 나타냅니다. 면적을 나타내는데 원통의 경우는 A 꼴 DL 예를 들면은 이렇게 유동이 흘러가면 이 항력이 받는 특성은 요 면적, 이거 투영한 면적이죠. 투영한 면적이 되죠. 이런 면적. 이 면적을 사용합니다. 표면적이 아니고 A 꼴을 이것을 직경 D 곱하기 L 투영시키면 이런 면적이 되죠. 불빛 햇빛 잡으면 그 면적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 다시 또 좀 차원 해석으로 구한 관계는 7에 14지만 7에 14 이 식인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요거에 역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양변에다 D분의 L을 곱하면 요 식이 되겠죠. 요거는 A고요. 요거 자체를 포함하면 F5 다른 함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7의 16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 7의 16식의 좌변 FD 나누기 2분의 1 로브 2제곱 A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것을 항력 계수다. 우리가 지금 미분의 로브 2는 레이놀즈 수라 하듯이 유체각에서 많이 쓰듯이 저항력 나누기 2분의 로브 2제곱 A는 또 항력 계수라고 해서 이미 유체각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무차원 그렇습니다. 요거 자체를 항력계수 CD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유체각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차원수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차원 해석에서 구한 무차원수가 하나뿐일 때는 그 무차원수는 상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변수 예를 들어 뭐 A, B, C도 갖고 A는 함수에 B, C, D 이와 같은 경우도 있겠죠. 사용되는 변수가 4개고 거기다가 기본 차원이 다 3개가 포함되어 있다면 4 빼기 3은 1이면 무차원수는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파이1은 뭐의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파이1 무차원수 이꼴 그냥 상수입니다. 그 무차원수는 상수이고 여기에 대한 예를 우리 바로 예제 7의 2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의 2를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유체각 문제 아닙니다. 그림처럼 길이가 L인 줄에 질량 M인 물체가 매달려 단진자 운동을 할 때 주기 T는 물체의 질량과 각도에 무관하고 중력 가속도 G와 길이 L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A. 차원 해석을 하여 관계되는 무차원수를 구하라.
B. 길이가 2배가 되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하지 않고도 예측할 수 있겠는가? 중력 가속도가 지구에서의 6분의 1인 달에서 동일한 길이의 단진자 운동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하지 않고도 예측할 수 있겠는가? D. 실험을 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은 결과가 얻었다. 주기 T와 중력 가속도 G, L의 정확한 실험에서 결과가 있으면 우리 정확한 관계, 또는 이건 뭐 이미 여러분들 단진자 운동은 동력학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겠고, 근데 일반 물리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나요? 아마 배웠을 가능성이 고등학교 때부터 나오지 싶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 주기,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M, L, 뭐 세타, 또 뭐 중력 잘 생각이 없겠지만 중력 가속도 이런 거에 함수가 될 것이라는 건 예측할 수 있는데,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 우리 질량에 무관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거 뭐 우리 자유낙 하는 거 똑같죠. 똑같은 질량에 질량 상관없나? 예. 질량 어떤 물체 쇠공하고 똑같은 공에 쇠공하고 고무공 있다. 자유낙하 시키면 도달하는 시간 똑같죠. 즉 자유낙할 때 걸리는 것은 이 물체의 질량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것도 고무공 달아보고 쇠공 달아보고 흔들어 보면 갖다는 금방 알 수 있겠죠. 세타도 역시 또 많이 놓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 주기는 뭐에 길이, 이거 분명히 길이의 관계가 되겠죠. 좀 길게 해보니까 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잘 없지만 중력 가속도, 지구에서 해보냐 달에서 해보느냐, 또는 이거는 실험해서 알아보기는 참 어렵겠네요. 적도에서 하느냐 북극에서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것이 여기서 핵심은 T가 이거의 함수다, 주기가 LG의 함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칩시다. 핵심은 여기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책학 문제 아니라도 이런, 그러니까 기본은 이겁니다. 이런 함수 관계가 있다는 걸 알은 다음에는 그 다음은 차원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실험을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론적으로 할 능력이 안 된다면 길이 바꿔가면서 이 중력 실험하기 어렵죠. 저 북극에 갔다가 왔다가 실험해야 되겠죠. 달까지 로켓 타고 가서 하든지 뭐 어쨌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바꿔가면서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 차원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항상 차원이 있는 식은 무차원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따라서 이거의 차원을 생각하면 주기라는 것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 초죠. 몇 초 걸리느냐, 몇 초, 주기가, 그게 주기니까 요거의 차원은 타임이고, 길이 차원이고, 중력 가속도네. 메타 퍼 S 제곱이니까 L 나누기 T의 제곱이네. 이게 기본 차원이 몇 개 있습니까? 2개죠. 여기 변수는 몇 개 있나요? 3개죠. 3개 빼기 2개 하면 몇 개인가요? 1개죠. 무차원수 몇 개? 1개. 무차원수 몇 개? 1개를 찾아야죠. 파이1은 이렇게 찾겠죠. L, A1, G에 B1, T. 이거 하나밖에 없는 3개. 이렇게 해서 차원 따져서 보면은 구해보니까 파이1은 어떻게 구해졌다? 파이1은 T 루트 L분의 G 이렇게 구해졌다. 구했습니다. 무차원수 몇 개? 1개. 자, 무차원수 1개 구했고, 파이1은 어떻게 됐다? 파이1은 T 구하면 이렇게 구해지겠죠. 원래는 루트 G 나누기 L. 아니지. L 나누기 G. 이렇게 돼서 결국은 똑같네. 루트 L분의 G. 이런 파이1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관계는 이런 관계를 얻었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 문제가 뭐였나요? 파이1은 이거였으니까. 그런데 무차원수가 1개는 어떻게 된다? 파이1은 상수다 이거지. 그러면 주기는 거꾸로 상수 곱하기 루트 C분의 L이네요.
오, 답이 다 나왔죠. B번. 길이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돼? 실험하지 않고도 압니까? 길이가 2배가 되면 주기는 어떻게 돼? 루트 2배가 되죠. 금방 알 수가 있지. 왜? 상수 곱하기 루트 2배가 되니까. 6분의 1인 달에 가면은 루트 6배가 되네. 6분의 1에 루트 6배. 이렇게 B번, C번. 실험하지 않고도 답을 안 해요. 이렇게. 차원에서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실험 데이터가 지금 아까는 실험 데이터를 보여줬지만 실험 데이터 없이 예를 길이가 2배 하면은 왔다 갔다 걸리는 시간이 몇 배가 돼? 루트 2배. 금방 알 수 있죠. 이거 달에 가서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주기는 어떻게 돼? 루트 6배. 뭐 그런 거 금방 알 수, 대단한 거지. 그리고 이 문제는 유책한 문제가 아니라도 차원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C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 이거는 실험해서 아는 수밖에 없죠. 실험하지 않고도 루트 600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실험 데이터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실험 데이터에서 이걸 계산할 수 있겠죠. 자, L 주어져 있고 T 주어져 있고 파이1 주어진 거 여기로부터 파이1 계산할 수 있는 T 루트 L분의 G 계산하면은 다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하면은 구할 수 있겠죠. 6.30 여기 구했네요. 요거와 요거를 이용해서 6.30을 구했고요. 루트 요거와 요거를 이용하면은 6.29 요거와 요거는 6.27 6.29 6.29 6. 이렇게 구했습니다. 따라서 그럼 완전히 일정하지는 않죠. 실험 데이터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지. 따라서 평균을 딱 내면은 평균 딱 내보니까 6.28이네. 따라서 우리는 실험 결과를 그러니까 파이와는 6.28 이러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T는 6.28 루트 G분의 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험으로부터 차원 해석 결과와 실험으로부터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체각 문제는 아니지만 물리적인 관계식으로부터 차원 해석을 해서 보니까 K는 두고 따라서 안 하고 이론적으로도 이 문제는 구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구해보니까 어떻게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장의 7의 4절 강의를 마칩니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